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이신 이경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네요. 네. 수요일에 그녀죠.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 그 교수님 7번의 그 강의 중에 마지막 마지막 네. 단계죠. 대단원의 막이 내려주는 마지막 강의가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성 건강 7번째 마지막 강의인데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여성 우울증의 이해와 우울증. 네, 위험 요소 및 치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심각하죠. 현대인들의 우울증은 네. 네, 정말 뭐 극단적인 예까지도 비일비재하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네, 문제거든요. 우울증은 제가 볼 때는 저희 나라 그 문화권에 있어서는 네. 약간 그 컬처럴 그 스티그마라고 할까요? 음흠. 그러니까 우울증을 정신병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 미국 문화에서는 약간 우울증이 그렇게 막 심각한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내가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고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 네. 그 자기가 먼저 인지해서 밖으로 꺼내는 질병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질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키고요. 네네. 그다음에 가족 관계 그리고 아주 건강한 그 삶의 퀄리티를 빼앗아가는 그렇죠. 아주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음흠. 그 한국 분들이 우울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도 안 되고요. 그 우울증에 대해서는 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아니면 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우울증이 아닌가 서로 의심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먼저 이렇게 레코니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과감하게 좀 이 이슈를 좀 가지고 나오기로 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네네. 어떻게 밖으로 보면- 이렇게 수면으로 네네.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네네. 치료에도 용이하겠군요. 우울증은 절대로 숨겨서 될 게 아니고 이게 정신질환이라고 해서 남한테 부끄러워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닌 거죠. 우울증은 너무나 원인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출산 후에 우울증이 오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러면 네. 거기 아주 이제 이게 블루라고 해서 정말 좀 약하게 오는 경우가 있지만 아주 심각하게는 자살이나 그러니까요. 아이를 살해할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그 우울증이 계속 놔두고 심해지다 보면 이게 남이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너무 본인이 비참해져요. 그래서 네. 나쁜 선택을 하는 데까지 이르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도와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약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니다. 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갱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음흠. 아니면은 생리나 이런 호르몬에 관계돼서 자기가 우울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 말고 한동안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네. 나한테 우울증이 왔나? 이렇게 한번 본인도 의심해 봐야 되고 네. 가족분들도 의심을 하셔서 이것을 내가 우울증이다. 하지만 내 와이프나 남편이 우울증이다. 음흠.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또 남한테 얘기하면 우리 가족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닐까? 내 절대로 얼굴에 이렇게 침 생각하시면 뱉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컬처럴 스티그마예요. 맞아요. 그 어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렇죠. 뭐 하나 뭐가 잘못되면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생길 수도 있는 게 그럼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속안에다가 네. 그냥 그 쟁여놓았다가 이게 이제 고름돼 가지고 이제 터져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말씀하기로는 보통은 저희가 이제 스태티스트가 얘기하기에 15세에서 45세가 가장 흔하다고 해요. 아하. 네. 이 연령층으로는요? 연령층으로는 미국에서는 그런데 저희 나라는 좀 특징적으로 오히려 50대 이후가 늦게. 19% 정도의 정도 달하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을 극심한. 앓는다라는 50대 이후에. 50대 이후에 저희 아하.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여성의 그 화병 문화가 억압된. 네네네. 억압된 그 화병. 시기가 이제 남편은 어느 정도 이제 이스태블리시가 됐고 공부건 직장이건 그쵸. 자식들도 네네. 자라서 군지를 대학을 갈 떠나고. 나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시기인데 이때 이제 자기 것이 없거나 이해가 돼요. 이랬을 때는
공허함. 그쵸. 공허함이 공허함, 가장 커요. 상실감. 여자들한테 상실감. 그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이 나이 되면 막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친하려거나 신체 접촉을 스킨십을 하려고 할 때 왜 이러냐고 갑자기 또 이럴 수가 있죠. 아, 왜 이래 이 양반이?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크게 다가와. 평소 때는 별게 아닌데 이 네. 우울증에 그러니까 우울증 초기나 이럴 때는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그래요. 더 이상 이제 이 남자한테는 여자로 안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다가와요. 아니 네. 안아주려고 했는데 여성 쪽에서 싫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안 걸리죠. 근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또 이 나이 때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그다음에 뭐 허리 통증, 뭐 네. 두통 이런 만성적인 질환들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런 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본인이 피곤하고 몸이 짜증이 나다 보면 그렇죠.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한 또 우울증이 우울증이 옵니다.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네네네. 네. 이게 바이스 벌사예요. 우울증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나타나기도 수도 하지만 있고. 여러 가지 신체 역으로? 증상에 의해서 네.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남한테 맘못할 질병이 있는 경우도 그렇죠. 또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공존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우울증의 평생 유병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가임 기간에도 20%까지 되니까 한 명 중에 보통 이제 5명인데 우리나라는 좀 특징적으로 50대 이후가 좀 많다는 거고 남자보다는 2.3배가 높아요. 여성들이 여성들이요? 더 많다. 크게 네. 높다는 거죠. 그래도 남성분들도 1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시 못할 숫자예요. 뭐 그럼요. 앞으로는 네. 조금 뭐 그 통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렇죠. 느껴지는 거는 예전에 분들은 주로 집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네네. 혼자 있는 그렇죠. 그런 세대가 되다 보니까 네. 요즘은 이제 맞벌이들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조금 뭐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나이 들어서 혼자 있다는 공허함 네네. 이런 데서 이제 그렇죠. 촉발될 수 있는 네, 제가 좀 이 네.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좀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음흠. 네. 이 우울증 환자들 중에서 10에서 20%는 또 자살 시도를 합니다. 아. 이게 심각한 그래서 지경까지 가는 거네. 그렇죠. 이 자살하시는 분들의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SNS가 발달돼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를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60-70% 이상이 우울증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와 있어요. 음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나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SNS에 전조 있고요. 증상 같은 게 그다음에 있군요. 그 단계를 지나서 너무 진짜 우울하면 이 SNS 이런 것도 다 귀찮아요. 밥 아하. 먹는 것도 귀찮고 저는 아하. 숨 쉬는 것도 귀찮아요. 네. 갑자기 우리가 식욕이 생각하는 있는데 뚝 떨어졌다 그렇죠. 그러면 의심해봐야 되네요. 네네. 그리고 이 그 60% 이상이 이제 그 자살하시는 분 초기에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막 앵거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자들은 이게 우울해서 막 자기 상실감, 자기 가치에 네네. 네. 그런 무력감 이런 것들이 돼서 본인을 자살하는데 남편들은 반대로 바깥으로 반대로 앵거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분노 조절 장애 분노 같은 조절 거요? 장애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단은 자살 시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여성분이세요. 아. 시도하는 숫자는 훨씬 아파요. 남자보다 2-3배가 많지만 음흠. 성공률이 떨어져요. 남자분들은 네. 이게 약간 좀 아니, 약간 웃으면 안 되는데 아이러니하지만 아이러니해요.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우울증에 일단은 빈도가 낮고 낮지만 하지만 그래도 자살을 했다 그러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어째요? 네. 단호하시다. 네, 하지만 이것들이 정말 그 자살을 시도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초기에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을 때 네. 네. 병원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눈을 딱 떴을 때 처음 하는 말이 네. 뭐겠어요? 살아서 고맙다 아니면 왜 살려냈냐? 왜 살려냈나 같으세요? 아니면 살려줘서 고맙다 살려서 같으세요? 고맙다 그럴 것 같은데. 살려줘서 고맙다 같아요. 100% 살려줘서 고맙다. 그렇죠. 그래요? 글쎄 네. 말이죠. 그럼 그래서 드라마에서 왜 정- 살려냈냐고 하는 건 다 정말로 드라마.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아니다는 이 나는-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하시는 네. 분들은 그 순간의 선택이에요. 순간에 그래서 음. 만약에 그 바로 직전의 순간에 누가 전화 한 통을 걸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면 그 바로 10분 전에 가족이 누군가가 방문해서 밥 먹자. 아주 일상적인 예. 거지만 그러면 없어지는 거네. 없어져. 그 자살하는 그 순간을 모면할 수가 아하. 있습니다. 아, 그 정말 한 순간을 못 생명을 넘기는군요. 네, 밥 한 끼로 그냥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이고요. 그다음 네. 본인이 약간 의식을 하는 거, 가족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가족 그렇겠죠. 친구. 아무래도 가족이 가장 가족과 네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애정 네네. 어리게 관찰을 한다면 네네. 변화되는 모습들을 감지할 수가 있겠네요. 네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 증상이요.
보면 남녀가 거의 비슷해요. 증상 자체는. 네. 근데 이제 여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게 일단은 신경 과민, 되게 이리터블하세요. 예민하고. 짜끔한 거에 이제 예민한데 예민하고. 이거를 또 이제 쟤는 성격이 저래. 혹은 이제 뭐 생리 전인가봐. 아니면은 뭐 이제 아이고 갱년기 왔네. 이런 걸로 처음엔 착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기운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기운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극도로 기운이 무기력. 없어서 그냥 나와서 밥 먹기도 싫고 막 그 자기 세수하기도 싫고 일단 잘 아이고. 씻지를 않으시고요. 펼치. 아. 네, 일상생활 자체에 무관심해져. 네. 왜냐하면 자기 의욕이 없는 가치가 거죠. 자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씻고 가꾸면 먹고 뭐해. 가꾸면 뭐하고 먹으면 먹으면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걸 계속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런. 여자분들 중에서는 어떻게요? 그것이 다 내 내 잘못이고 자식이 어허. 내가 그러니까 잘못한 거지. 뭐 남편이 어떻게 뭐 자기한테 잘 못하는 것도 내 자식 내 잘못이고 아들이 대학 못 간 것도 내 자식이 내가 내 하는군요. 잘못이고 내가 태어난 게 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신이 살 가치,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 이것이 가장 아. 중요해요. 아우, 본인이 너무 가치가 속상해요. 없다고 예. 이제 생각이 들면 그게 우울증의 아주 전형적인 그거고요. 일단은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 어떤 일에 집중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직장에 계신 분이 갑자기 우울증이 걸리면 본인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자꾸 직장에서 에러를 합니다. 그렇겠죠. 에러를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성격이 안 그러셨던 분들이 갑자기 일을 미룬다거나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저분이 무슨 일이 있을까 직장 동료들도 생각해 보시고 물론 네. 스트레스 받는 게 있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우울증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다. 의욕이 많이 저하되는. 네네. 그리고 이제 현상이군요. 여자분들이 특히 또 특징적으로 남성분하고 다른 게 지나친 식욕 증가를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유 저런. 아니, 또 이렇다고 해서 내가 최근에 맨날 너무 먹는다. 나 우울증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기로가 없고요. 급격히 쳐서요. 근데 이건 정말 지나친. 그러니까 네. 보통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적당량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양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왜냐면 먹는 걸로 네네. 풀거든요. 하루 공허한 종일 마음을. 그리고 잠만 자고 싶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 그거 위에는 하기 싫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과다하게 먹거나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건 좀 비전형적인 건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한테 많다고 오히려, 합니다. 네네. 네. 여성 우울증이요. 또 남성분에 비해서는 훨씬 재발 가능성이 많고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남성분들은 이제 뭐 컨설테이션하고 뭐 친구들 만나서 네, 풀기도 하고. 피지올로지컬 그런 컨설테이션을 하고 사이코테라피 같은 경우 호전되는 경우가 여자분들보다는 경과가 좋으세요. 그래요? 어쨌든 여자분들은 한 번 우울증이 빠지면? 생기면 이게 이제 만성으로 가는 경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기 낳고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우울증을 또 다른 분보다 심각하게 앓을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본인이 좀 인지를 하시고 가족들도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은 좀 섬세한 성격을 타고나가지고 네. 어쩔 수 없이 그게 네. 고리의 악순환이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한국 약간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컬처럴 네네 그런 것도 스티그마에서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우울증은 단순히 그 사람이 뭔가가 잘못됐고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대로 그 우울증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정말 여러 분한테 특히 가족과 또 그 가족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과 네. 직장 동료와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좁잖아요. 이민 사회가. 네. 그래서 더 심각한 얼마 전에 좀 락월에서 안 그렇죠, 좋은 일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가족사나 아무래도 그분의 어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네. 분명히 부부관계로 시작해서 어떤 다른 정신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런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 나쁜 결과로 나타났을 때는 음흠.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사건 때문에 로컬에서 커뮤니티에서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근데 대부분 문제라고 보면은 생각이 합니다. 대부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럴 부부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럴 그 사람이 부부만의 아니었는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분들이 혹시 가족이 더 있었고, 그다음에 옆에서 지지하는 그 친구분들이 있었고, 음흠. 그다음에 뭐가 힘들었는지
하는지를 들어주는 그런 주변 분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런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을 네.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겉에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그 정상적이고 보기 좋은 네. 부부 생활을 저희 나라의 어떤 특징적인 거예요. 네. 남한테 그거를 표시 안 내죠. 말하기 싫고요. 특히 그것 때문에 이제 전문 의료인을 찾거나 컨설턴트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시는 네, 것 같아요. 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네, 생각하죠. 저희 나라 대부분의 직장 보험이요. 이런 정신과 치료나 네. 컨설테이션이나 이런 상담에 대한 들어가는 돈을 다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아, 네. 미국에서는 만연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내가 또 우리나라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만난다. 사이코테라피를 받는다. 그 그러면은 자체가 네. 그 직장에서 나를 어떻게 어떻게 볼 볼까? 것인가. 그러게요. 그걸 신청해서 돈을 받는 것 자체를 꺼려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라벌 있어요. 부부 같으신 경우에도 두 분 다 대학 교수셨고 네. 웬만큼은 이런 루트나 뭐를 다 알고 있는데도 두 분 다 이제 그 한국 분이시니까 그런 아까 말씀하신 네. 스티그마를 그 못 깨셨을 가능성도 네, 있네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이렇게 음. 말씀하신 그렇지만 어쨌든 제 음. 생각에는 그 이제 이런 걸 봐서라도 우울증이 이런 건 또 남녀노소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우울증이 많고요. 저희 나라가 좀 안 좋은 거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아직도 1위잖아요. 높잖아요. 그런다고 아직도 하더라고요. 1위입니다. 높은 게 아니고 1위고요. 1위래요. 계속 그것이 몇 년간 유지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 정말로 학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다음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건 정말 상관이 없어요. 네. 돈이 많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건 아니듯이 그렇죠. 우울증도 얼마든지 네네. 어, 누구나가 걸릴 수 있는 누구나가 문제. 걸릴 수 있는 네. 여성도 특히 우울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정확한 진단 여러 가지 원인이 정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한 호르몬 문제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런 거는 호르몬 치료를 받거나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본인이 경과가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원인- 출산 후에 네, 그렇죠. 본인이 알든 원인을 누가 동료가 알든 가족이 네네네. 알든 알면 고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정확한 네. 진단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하고 효과적 항상 모든 것이 약이 정답은 아니에요. 약에 하지만 의존하지 말고. 약에 아니요 의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있겠죠. 네. 네, 네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정신과 약물 중에 솔직히 항우울제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환자를 볼 때 네. 정말 피임약만큼이나 많이 처방전을 내리는 그런 약이 엔타이 디프레선트라고 하는 우울증 약이에요. 항우울제. 근데 그런 정말 게 항우울제를 정말 네. 비타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드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미국 분들은 그거에서 내가 요즘 어허. 나가지가 않고 너무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돼서 이제 심지어는 애뉴얼 체크업 1년에 한 번 하는 네. 그런 보통 애뉴얼 체크업을 가서도 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하. 근데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셨듯이 그게 메디컬 히스토리에 남지 않을까요? 남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걸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자체도 컬러럴 벌써 스테이트마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벌써 그렇죠. 메디컬 거기에 메디컬 그럴 것 히스토리는 때문에 가는 나 거를 꺼려 이외에 하시는 분이 다른 많아요.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아, 법적으로. 그래요? 그럼요. 음. 그것이 만약에 나중에 어떤 법적으로 내가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됐을 때 불이익을 법원에서 당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맞아요. 그거를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면 안 내가 되죠. 지금 우울하고 이런 거를 놔뒀다가는 나를 해하게 불리하잖아요. 되고 예. 맞습니다. 삶의 퀄리티 그다음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한 번 외식 나가고 가족이 즐겁게 지낼 거를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면 그 아이한테도 자식한테도 상처가 되고 남편한테 상처가 되잖아요. 네. 내가 이게 메디컬 기록에 남을까 이런 생각을 거랑 비교할 게 마라. 아니죠. 네. 그 네. 아주 메디컬 기록에 남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적 마인드로 네. 이게 기록에 남아서 나중에 미국 사람들은 내 새끼 또 세네 앞에 명 막을까 중에 봐. 한 명이 네. 엔타이 디프레션트를 먹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모든 몇 천만 몇 백만 되는 인구가 그 엔타이 디프레션트 먹고 있다고 해서 메디컬 기록에 남아서 어떻습니까? 뭐 어때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예방과 치료를 적절히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중요합니다. 거군요. 네네. 자 중간 전화를 말씀 듣고 빨리 돌아와서 이제 알았으니까 진단이 네네. 나왔으니까 이제 치료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몇 가지 위험 요소와 치료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텍사스 A&M 유니버시티 간호대학 교수이신 이경은 교수님 모시고 이제 7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 우울증을 지금 이제 진단을 해봤어요. 네네. 이렇게 무섭고도 무서운 게 이제 우울증이다라는 네. 것까지 이제 알았고요. 네네. 정말
뭐라고 할까요? 나 하나도 예외는 없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요? 네. 일단은 위험 요소들을 조금 본인이 감지하고 계신 게 좋아요. 스스로가요.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네네. 친구도 관심을 가지고. 네. 일단은 가족력입니다. 이것이 무시를 못하는 게요. 아. 집안의 직계 가족 중에서 네. 우울증이나 특히 알코올 중독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본인한테도 약간 우울증이 걸릴 소양이 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 누군가가 우울증이 있어서 치료를 못 받고 그 가족 관계나 이런 다이나믹이 어렸을 때 되게 스티그마 네.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이것이 본인도 모르게 성격의 일부가 되고 잠재의식 속에 남아 잠재- 있고.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집안에 우울증이 많으신 그런 직계 가족이 많으신 그런 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지네틱하게도 보면 사이코패스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조울증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지네틱 그쪽으로 연구하신 분들은 분명히 그런 게 지네틱에 남아 있다고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이 또 연구 결과를 말씀하신 이건 분명히 환경적인 영향도 크다. 그렇기 음흠. 때문에 일단 가족력에 의한 그 우울증은 아무래도 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되고 있고요. 유전적인 성향도 네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영향. 여성의 경우가 남자보다 훨씬 2.3배, 2.5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증명하듯이 네. 이 여성의 우울증은 호르몬 불균형하고도 음흠. 네,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이제 생리 주기가 아주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춘기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임신 중에, 어허. 그다음에 출산 후에 그 분만 후 우울증 온다고 했죠. 네. 그다음에 갱년기 전과 직후 모두 그 호르몬이 호르몬하고 연관돼.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요. 이 특히 이제 그 생리 주기랑 관련된 것은요. 네. 그 생리 전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PMS라고. 네. 했는데 그때 뭐 막 많이 드시고 막 까칠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반면에 아주 우울해서 집에서 나오기 싫어하는 그런 우울증 형태의 PMS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사람마다 다르군요. 증세가. 네네. 사람마다 증세가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족력 중에서 또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를 겪었을 경우. 아. 네. 그러니까 한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던가 음흠.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니글렉트 돼서 부모랑 자라지 못하고 네네. 물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더 잘 살았을 수도 있지만 했지만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친척들 손에 좀 이렇게 키워졌다거나 아니 뭐 음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물론, 네.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게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해요. 예, 작용을 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지컬하게나 이모셜하게나 섹슈얼하게나 어떤 부모로부터 어부유즈를 어렸을 때 당한 아이고. 그런 상처받은. 학대라고 하죠, 네. 한국말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부모가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이혼을 해서 이제 미국은 이혼이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40 몇 %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양쪽 그 경우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친구로 심지어는 제가 지내는 경우도 봤어요. 저희 나라 문화권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얘기지만 네. 근데 그렇게 잘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부모가 이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자체가 아이한테 충격이겠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예, 그 우울증을 일으키게 하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만약에 나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울증의 원인이 되면 네. 이런 것들이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거를 또 잘 엄마 네네. 둘 아빠 둘이라서 그 생일날 선물도 2개, 4개를 받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 결과에는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다. 야, 스트레스. 모든 그렇죠. 만병의 원인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인생 경험, 특히 이혼을 하면 본인도 우울증에 걸릴 속에 확률이 상처를 많고요. 받고. 네, 사가는 사람이 죽거나 또 실직. 그다음에 연구 결과에서는 본인이 만성 질환, 특히 관절염이나 이런 만성 질병을 갖고 있거나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에 저희가 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없는 이런 이민 사회의 경우도 훨씬 그 저희가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는 여기서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는 이민분들이 디프레션 훨씬 걸릴 위험이 높고요. 네, 맞아요. 보면 어떻게 그러겠네요. 대인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약간 만성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쳐 있는 삶이 있죠. 그래서 저희 나라의 실직 젊은 네네, 맞아요. 사람들 실업률과 반에서 실업률과의 어떤 우울증 관계가 반드시 있다라고 네. 만성 실직하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술을 음. 많이 쓰면 알코올성 우울증이 옵니다.
네, 술은 우울제예요. 사람을 다운시켜요. 오히려. 아, 네. 네. 기존에 이제 우울증 환자가 또 술을 먹게 됩니다. 예. 자기가 이제 막 이게 막 슬프고 음. 이러니까 더 그렇게 된 빠져들어네. 경우 이제 또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울증 증세를 더 많이 보인다는 악화시키네요. 연구 결과가 있고요. 음흠. 또 이건 좀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 도시에 사는 사람이 시골에 사는 분보다 두세 배 높은 발병률이 있다고. 이거는 환경적인 거죠. 네, 그렇겠죠. 스트레스랑도 관련이 스트레스가 더 되고요. 많이. 그다음에 연구 결과로 결혼 여부. 아무래도 결별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이나 이혼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네. 해요. 이건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중국 남자들은요. 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죽었을 때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더 좋아졌대요. 다른 전 세계 남자는 네. 자기 배우자가 죽으면은 이게 우울도가 훅 떨어지는데 네. 중국 남자들은 배우자가 죽었는데 뭐 기품이 확 올라갔대요. 네, 아무래도 다른 연구들과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결과로는 6개월 이상 만성으로 무직으로 사시는 실직자들이 있죠, 우울증이 있죠. 3-4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갑상선 장애 있죠. 네. 갑상선 장애가 맞아요, 맞아요. 우울증을 일으킵니다. 이것도 갑상선 호르몬이 신진대사와 관련돼인데요. 만성 피로나 이런 걸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만성 피로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면역 기능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감염 증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본인의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것이 또 우울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진통제나 마약 제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경우는 또 이에 따른 우울증이 또 동반되기도 하고요. 네. 네네. 그 채팅창에서요. 아주 정말 핵심을 꼬집으셨어요. 그러면 우울증 없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래요. 본인 그렇게 따지니까. 한 번도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네. 이게 영어로 이제 따지면 블루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블루는 본인이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음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인지가 돼요. 그 시간이 뭐 이렇게 긴 게 아니죠. 일주일, 2주 안에. 하지만 우울증은 보통 보면 몇 달 이상 지속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울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냐요 하시면 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하지만 이것이 우울증이 정말 내가 진단이 필요하고 네. 내 삶의 퀄리티를 해치고 내 주변 사람들 관계를 해치고 나를 건강을 해칠 정도의 우울증인지는 본인이 주변 사람이 이거를 네. 아셔야 되고 알았다고 해서 니글렉트를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병원에 끌고 갈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그쵸. 하겠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네. 가서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는 그분이 이제 일단 아주 초기라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까지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죠. 나 그렇죠. 덕분에 내 친구가 그렇게 그래서 되면 나하고 대화해서 풀어진다면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도 차이가 있을 그렇죠. 뿐이지 모두 다 내재되어 있군요. 네. 그렇게 따지면 저는 평생이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말씀하시는데 우울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상황이 우울하게 만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우울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푸는 방법을 스스로 본인이 노력하고. 상황을 바꾸지 못할 바에라는 조금 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면을 조금은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아니 부부 관계에 네네. 있어서 여성분이 그런 거에 왔으면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그 과감해 해야죠. 과감히 나 요즘 나같지가 않고 나 네네. 진짜 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나 병원 가기는 싫어. 그러니까 나 자기랑 한번 뭐 외식을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혼자서 영화라도 보세요. 분위기를 그렇죠. 바꿀 보시고 수 있는. 실컷 그렇죠. 우세요. 슬픈 그래. 영화도 보셔야 되고요. 네. 아주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기 때문에 간단한 컨설테이션이나 네. 이런 미국은 너무나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아질 때도 네. 솔직히 손잡고 그냥 치료나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아주 비싸요. 시간당 막 100불씩 받고 50불씩 받고 그 막 돈으로 뭘 사 먹기. 200불씩 받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둘이 손잡고 걸으면 될 텐데. 그것이 값어치가 있습니다. 있다고 왜냐하면 있는 자기가 컨설팅이다. 다 아는 거지만 네. 뭔가 꼬집어 주지를 못하거든요. 음흠. 사람들이 디프레션에서 얘기할 때 특히 그것이 어떤 부부관계에
의한 거라면 남한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100%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해요. 네. 내 남편은 어떻게 볼까? 나를 결국 그럼요. 어떻게 볼까? 아. 그게 무의식 중에 있거든. 저희 문화는 그게 특히 강해요. 네. 하지만 내가 생판 모르는 누군가한테 가가지고 그러네요. 눈을 내지만 음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나 남편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네. 솔직해집니다. 맞아요. 아, 그래서 그런 거 제-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제3자의 객관적인 견해. 제3자의 객관적인 의미로 남편의 어떤 잘못이 뭔지 본인의 잘못이 뭔지를 맞아요. 꼬집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관계나 이런 것의 음흠. 상담이 아주 유용하고요. 네. 우울증 치료에도 일단은 약물을 일단은 처음에 하지만 약물 치료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내가 막 무슨 우울증 약이 완전 뭐 만병통치약을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렇겠죠. 네, 지금 약물 치료가 많이 행해지고요. 저희가 말하는 그 SSRI라고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면 뭐 이렇게 프로작이나 졸로푸드나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웰뷰트린 이런 거. 근데 이게 그게 제일 유명하죠. 프로젝. 그러니까 뭐 사람이 나 프로젝 먹는다 그러면은 뭐 약간 막 그 시니컬하게 저 사람은 막 프로젝 먹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이런 약들이 연구가 많이 돼서 이제 계속 발달하고 있고 사이드 네. 이펙트가 계속 줄고 있기 줄어요? 때문에 뭐 믿져야 본전이다. 내가 한 3개월, 6개월 먹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정신이 건강해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울증이 치료되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차이점을 느끼는 거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네. 또 남편이나 애들한테 내 불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게 우울증이 호전되는 증상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네, 일단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과감하게 그렇죠. 자기를 자기가 하고 표현할 싶은 수 얘기를 있도록요?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 약물 치료만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약물 치료와 함께 보통은 사이코테라피라고 해요. 뭐 사이코테라피, 뭐 내가 사이코인가? 그 사이코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가지시는데 이 사이코테라피가 별게 아니고 상담 치료예요. 네. 상담 치료고요. 그다음에 교육 치료, 어떤 것들이 나한테 필요한가, 가족한테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시키는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상담 치료고요. 그다음에 연구 결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피지컬 액티비티를 자기가 하기 싫어요. 우울증 걸리면.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짐으로 가서 그냥 억지로라도 가서 자쿠치에라도 몸 담그고 뭐 스위밍이라도 하고 그냥 뛰고 나서 땀 쫙 내고 나서 샤워하고 이러면은 우울증이 호전을 그러니까 아, 패턴을 그래요. 바꿀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군요. 몸을 네. 움직여라. 몸을 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적인 치료라 그래서 이것은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디프레션 된 거예요. 음흠. 본인은 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본인만 때는 몰라요.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가족이 일단은 설득을 해서 치료사한테 가고요. 네네. 그러면 네. 그것을 인지 치료라고 해요. 본인이 일단은 자기가 디프레션 돼 있고 이것이 가족을 지금 되게 힘들게 한다는 걸 인지를 해야지 네. 이게 치료가 들어가도 다른 약물 치료하는 것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 치료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룹 토킹이에요. 네. 맞아요. 앉아서 이제 뭐 말하기 싫죠. 처음에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한번 그래도 가는 거예요. 두세 어허. 번 계속 가고 주변에서 설득해서 가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나만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구나. 같은 어. 사람들이 같이 있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열어나가다 보면 이 그룹 디스커션이나 그룹 테라피가 아주 효과가 있는 그래서 이 방법입니다. 미국 땅에서 이 목장 문화가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아요. 네, 목장을 좀 약간 그룹 그렇게 그룹 테라피로 쓰시면 아주 좋겠죠. 그렇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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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우울증에 대해서 낱낱이 해부를 해봤는데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은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맞습니다. 모두가 우울증을 가질 수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누구한테나 있고 그러나 그렇죠. 심각한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네. 되겠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엄마나 우리 남편이나 우리 딸이나 이런 나 언니가 하여튼 내 가족의 누군가가 또 디프레션이라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네. 주변하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같이 네. 상의하고 같이 상의하고요. 공개하고. 네, 그리고 그런 상담과 관련된 무료 웹사이트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올려서 제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저희 엄마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것도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하세요. 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여성 우울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핵심은
정확한 진단과 조기 진단, 네. 또 적절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못한 우울증은 가족뿐만이 아니고요. 사회, 네. 생산성에도 일단은 제가 좀 크게 그러니까. 말씀 영향을 막대는 끼치고 음흠. 정말로 그 조기에 네. 관심을 주고 이제 본인이 예방하고 그렇죠. 자기가 위험 요소가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음흠. 이제 좀 예방하려 노력하시고 일단 조기 발견과 치료와 관심이 네. 정말 관심입니다. 우선. 네. 중요합니다. 자기 맞아요. 자신과 네네. 가족과 맞습니다. 주변분들의 네네. 관심. 우리 다 이제 네네. 오픈 마인드로 네. 이렇게 잘 관찰하고 인지하고 네네. 함께 극복을 해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건강 강의 7회차가 모두 다 마무리가 아유, 됐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쉽고 너무 유익했고요. 너무너무 그리울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네, 그동안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많이들 아주 기다리셨어요. 네, 폭발적인 인기셨어요. 네. 수요일에군요. 네. 자, 이사도 가시고 하겠지만요. 또 네.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좋은 강의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교수님. 네, 네,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네. TR